요즘 뉴스를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전쟁 소식, 경제 불안, 정치 갈등. 채널을 돌려도, 피드를 내려도 어디서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처음엔 그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들기 전에도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불안,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진영을 지휘하면서도 매일 밤 혼자 글을 썼습니다. 적의 침략, 역병, 정치적 음모, 사방이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지금 우리가 명상록이라 부르는 그 책은 황제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밤 혼자 써내려간 다짐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또 다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황제도 귀족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 로마 최고의 권력자 곁에서 일하며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탐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 이 세 사람을 묶는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그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강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가 정찰병을 앞에 보냈습니다. 적진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런데 겁쟁이 정찰병이 돌아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음이 코앞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들판뿐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겁쟁이에게는 모든 소리가 위협이고 모든 바람이 재앙이라고. 오늘날 뉴스가 꼭 이 겁쟁이 정찰병과 같습니다. 유럽이 무너졌다. 사회가 완전히 붕괴됐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자극적인 말일수록 더 많이 클릭됩니다. 불안을 팔아야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뉴스를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하십니까? 한 번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데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더 나쁜 소식이 있을까봐.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봐. 스마트폰 너머의 전쟁이,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내 밥상 앞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현실을 바꾸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을 뿐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목욕탕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욕탕에 가면 무례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을 튀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란스럽고 불쾌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가면 막상 그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연히 일어날 일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가족 모임에 나갈 때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 앉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미리 알고 가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말이 들릴 것임을 미리 알고 가십시오. 준비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일단 마음에 들어오면 이성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분노가 원하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허락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분노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관계만 상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에게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어울린다고. 그렇다고 스토아 철학이 눈을 감고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라는 원로원 의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황제 베스파시아노스가 명령했습니다.
원로원에 오지 마라.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럼 오더라도 입을 다물어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죽는 것은 나의 몫이고,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죽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정의란 권력 앞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스토아적 삶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시대에 사람들이 한 일을 보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프고 죽고 전쟁을 벌이고 잔치를 열고 장사를 하고 칭찬을 구하고 권력을 탐냈다. 그 삶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후 누군가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걱정했다. 그 걱정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른 배우들이 비슷한 무대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아 연기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의 혼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시대도 흘러간다는 것.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연기가 조금 있으면 머문다. 너무 많으면 나간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독이 가득 찬 공간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스토아적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독으로 가득 찬 대화에서 분노로 물든 환경에서 기꺼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연기적인 집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뉴스는 내일도 불안을 팔 것이고 누군가는 내일도 분노할 것이며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바꾸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태도에 집중하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매일 밤 혼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몫을 다했는가?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일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 소소한 일상을 제대로 살았느냐고. 그 질문 하나가 혼돈의 시대를 버티는 가장 단단한 닫지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